영화 제목은 하얀 나라를 보았니. 거기 있나요?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우리가 한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잡고 새파란 너희만 마른 새파란 나라 지어요. 난 지루지루해 파랑새를 알아요. 난 하늘색도 알고요. 저 무지개 넘어 파란 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영화는 끝났지만 이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거든요. 네, 가지 마시고 앞자리에 좀 와주셔서 이 영화에 대한 후일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구미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어서 네 바쁘시겠지만 잠시 앉으셔서 좀 들어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아직 홍보가 안 됐었나 봐요. 아쉽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주인공이신 네, 두 분과 영화 감독 홍주연 감독님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 착용을 다 하시면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로 서서 하는 게 좀 익숙한데. 빨간 나라를 보았니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커피 같은 여자 김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먼 길을 아주 바쁘게 달려오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영화의 주인공 두 분, 임미애 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권 전 국회의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고준희 방사선 폐기물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 영화를 만든 홍주연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주연 감독님 인사 말씀 잠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 4월 1일 날 국회에서 이제 처음 이 영화를 선보이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4월 30날 여기서 이렇게 이 영화가 시작된 구미에서 한 달 만에 이렇게 GV를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네, 감개무량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미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의 시작이 구미예요. 감독도 얘기했지만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뵈니까 사실은 이 얘기가 저희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록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화면에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안 들리죠, 잘. 네, 얘만 들려요. 네.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내 얼굴이 안 나와도 저 영화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촬영분들이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뛰고 계시고 우리 구미도 많이 어렵잖아요. 스스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그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할 수 없이 이거 한 개로. 네. 제가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저 보셨나요? 화면 속에서? 예, 맞습니다. 제가 홍지원 감독에게 전화했던 그 친구입니다. 문제. 제가 전화를 했던 때가 2022년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민주당 이름으로 도의원 후보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되게 잘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차가운 반응을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친구가 제가 막 대본 써놓은 거 X해놨는데 이 친구는 30여 년 동안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밥상, VJ 특공대, 본각 다큐, MBC 스페셜, 병원 24시 셀 수도 없는 TV는 사랑하셨고 인간극장 뭐 이런 것들을 썼던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랑 지낸 지 42년 지기 친구거든요. 우리가 0살 때부터 친구였나? 42년 지기 친구인데요. 친구한테 이거 다큐멘터리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빨간 나라에서 여기는 파란 당. 이 친구 되게 매력 있지 않니? 그랬더니 그러면 전라도에 가서 또 빨간 애로 뛰는 그 친구를 찍어야 되니까 나는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못 찍으면 다큐멘터리 못 찍으면 인미에 후원한 후보한테 10만 원만 후원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 후원을 해야 되냐. 나는 서울 사람인데 굳이 경상도에 그 사람 누군데 그래서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부자인 사람이다. 그리고 연말 정산 10만 원이 나오니 10만 원만 후원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부자는 원래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후원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이 영상을 보면 후원할 마음이 생길 거다 하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가 나왔던 임미애 후보님의 인터뷰를 제가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게 11시 30분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6시 반에 카메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10만 원 후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바로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요. 그때 사람이 소탐 대실이라고 그때 10만 원 후원했으면 제가 통장 안 털리는데 그때 10만 원 그게 아깝다고 그걸 후원을 안 하고 카메라를 들고 내려갈 게 아니었어. 내가 그때 그냥 후원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 김은용 씨가 김영대 그때 사무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이런 다큐를 하려는 애가 내려올 건데 찍어도 되는지를 물으러 갔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그 선거 캠프가 다 너무 바쁘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더래요. 근데 김영대 사무장만이 자기를 저기 한 표가 걸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표 하나가 걸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가 사실은 시작이 됐고 그날 밤에 찍은 첫 번째 장면이 식당에 혼자 앉아 계셨던 장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게 제가 임미애 의원님한테 카메라를 들이댄 첫 번째 컷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가 첫 번째 인터뷰였고, 뭐 그 인터뷰가 그냥 좀 시덥잖게 나오고 맨날 뭐 국힘을 무찔러야 됩니다. 뭐 저 사람들 정신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뭐 막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면 제가 별 매력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넌 맨날 이기는 선거만 나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넌 그렇게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의.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 워딩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시작된 것 같고, 감상평들을 보면 그 관람평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고, 아, 내 삶의 태도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감상평들이 있어요. 뭐 국힘을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감상평보다는 아, 내 삶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감상평이 있어서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10만 원 후원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하지만, 예, 지금 왕가라는 남자가 1,7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우리 홍주연 감독이 사비로 만든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전혀 후원받지 않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관객이 6만 명이 들어야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3,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가 구미에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상영 안 하면 내일 남편이랑 같이 봐야지라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래요. 자,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영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막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 영화를 어디서 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 볼 데 없다. 그 영화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지역위원이나 지역의 지역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타 지역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뭐 50석, 70석 이렇게 대관을 해서 같이 보는 게 좀, 우리가 불이 막 꺼져가려고 할 때 불쏘시개를 넣으면 불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시작이 되면 관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중도에 계셨던 분들이 관객층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부산에 갔을 때도 민주당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개봉을 할 때는 관심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봉을 했는데도 온갖 매체에서 제가 한 10번 정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중앙당의 당지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홍보팀들이. 당연히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민주당은 홍보팀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작은 제작사를 하는데 제가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납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김대중 뭐 위대한 유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채널이 있는데 이 영화에 왜 관심이 없지? 이거 진짜 민주당 다큐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중앙당이 우리를 버렸다. 중앙당이 우리를 버렸다. 뭐 들여다보면 관객 얼마 들어올 것도 같지 않은 영화. 그러니까 중앙당도 지쳤을 수 있죠. 이런 대사가 이 영화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예. 이 영화가 험지에서 독립투쟁하는 분들과 비슷한 어느 위치에 있지만 나는 절대 걸음 따위는 될 생각이 없다. 나는 화려한 꽃이 되려다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촬영도 하고 이러는데 이 영화는 자기 갈 길을 꿋꿋이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목격자이시니까 증언자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하나가 민주당 중앙당의 홍보팀이 되실 것이다. 예, 그것이 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늘 엄청난 관람평을 보고서 기분을 업시키고 네, 민주당이 왜 관심이 없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막 죄 지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대구 경북에 민주당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이 존재감을 갖지 못한 거는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당세도 키워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는다면 민주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쳐다봤을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한 거는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니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게 오랫동안 민주당을 해본 사람으로서 굳이 변명하지 않고 뭐 누구 중앙당은 그렇지 아니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쉴드 치지 않고 그냥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이 작품이 초대가 됐고 그때 여기 나왔던 우리 몇몇 우리 의성의 지역위원회 사람들하고 갔었어요. 가서 봤는데 그때 저는 여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번에 영덕 군수로 출마한 강부송 후보가 그때 했던 말을 저는 아주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늘 지는 선거를 했잖아요. 가끔 이기는 선거를 하지요. 지는 선거를 하고 나면 우리는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졌다는 사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일상생활에 돌아갔을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늘 함께 호흡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고립된 섬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들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출마했고 열심히 뛰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사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그동안 무지 애를 썼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거 정상 아닌가요? 그게 이치죠. 그런데 강부성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우리를 기록해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홍주영 감독한테 했어요. 저는 그 얘기가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해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를 유권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틈만 나면 질문을 하니 이 선거에 대한 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잊어버리려고 했던 이 선거를 기록해주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선거를 우리의 싸움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애를 써야 되겠다. 그게 저는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영화는 물론 영화적인 것 때문에 저희 두 사람한테 많은 분량이 집중되어 있는 측면은 있으나 오늘 이 영화 편집본에서 빠져있는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싸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영화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졌다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카메라가 앞에 있었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려고 적어왔는데 알아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울컥울컥하는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약간 강렬한 게 뭐냐면
그 이영수 후보 했을 때 후보님이 그때 막 끌려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3번 놀랐어요. 임미애 후보님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앞에서 이 홍주연 감독이 아마 그때 아이폰을 찍고 있었나요? 아이폰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가서 뛰어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거 들고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나 찍어야 되나 거기서 놀랐는데 김영건 의원님의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미동도 않는 그 표정을 보면서 세 사람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막 끌려갔는데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게 연출된 게 아니고 진짜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을 때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당황스러웠던 아이폰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화질이 엄청 잘 나왔죠. 그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좋은 카메라는 그 이영수 후보 유세차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입하는 장면을 찍었고 저는 이제 임미애 후보를 찍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 돌렸는데 제가 그때 엄청 그 험악한 상황에서 이제 긴장을 좀 했나 봐요. 긴장해서 아이폰에 이 오디오 수음되는 장면을 이쪽 손으로 꽉 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난무했던 욕설 같은 게 오디오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이만희 차에서 들리는 그 스피커 소리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막 뭐 끌어내 뭐 씨발 막 이런 욕설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고 그때 저는 와이어리스를 채웠어야 되는데 못 채웠다. 오디오가 여기서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왔다라는 생각 하나랑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러면서 저는 좀 약간 쫄았어요. 네, 전 되게 이렇게 약간 긴장되고 겁이 났고 확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약간 얼어붙어서 확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확 들어가면 나를 알아채고 내 이 아이폰을 뺏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좀 험악했거든요. 그래서 노련하지 못했다. 그 노련하지 못한 그 거리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긴장감을 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장면을 찍으면서 놀랬던 건 뭔가 끊지 않고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막 쫓아갔잖아요. 쫓아갔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확 돌더니 거기 중앙에 또 다시 피켓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와, 야 다 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언니, 크고 센 언니 있으니까 니들 쫄지 마,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막 저쪽 그 선거운동원이랑 막 대거리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욕 좀 할게. 씨발 그래 나도 니들처럼 못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좀 듬직한데? 근데 여기 한쪽 볼이 완전 빨개거든요. 완전 빨갰는데 그리고서는 참 놀라운 게 그 시장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뭐 나보람이지않아 기호 3번 임매입니다 막 이러고 막 사람들 막 대면 안 돼 또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상인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이 진짜 센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죠. 그때 보신 뭐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사랑꾼이시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영상이었잖아요. 현장이 아니었잖아요. 영상을 보는 아니 좀 약간 극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다시 열심히 찍을 때 영화를 찍는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나중에 그걸 영화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된다고 영화를 만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열심히 찍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작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봤죠.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영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뒤로 간혹 이 영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카메라가 흥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평소에 하듯이 선거운동을 한 거고 저희는 아무 다른 역할을 한 건 없죠. 그런데 카메라가 그 사실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찍어서 그래서 이게 정치를 소재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좀 괜찮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연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후보자들이 다 상대 후보를 적대시하지 않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곳에서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고 하지만 죽고 살고 싸워서 승패를 가르고 상대를 생각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이기고 막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우리 스스로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들이 다 그런 생각보다는 스스로 자기 지평을 열어나가는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서 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록해 주신 감독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GV 다니면서 우리가 암세포가 있잖아요. 건강한 몸에도 암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을 외과적 수술로 이렇게 도려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도려내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내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내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특검이니, 뭐 어떤 진보 채널에서 하는 그런 행위는 그런 어떤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암세포를 드러내고 나도 또 암세포는 있어요. 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전이가 된 곳에서 또다시 큰 암이 자라지 않게 하려면 그 몸의 환경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주고 내 몸에 걸음을 주고 내 몸이 좀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다큐가 그런 일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록인 것 같아요. 막 공격적으로 막 이런 다큐는 그 다큐대로의 역할이 있고 이 다큐멘터리는 결국은 암세포가 더 크게 자라지 않게 내 대한민국이라는 몸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 가장 취약한 몸의 한 구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역할이 이 영화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 밭에 걸음을 준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좀 취약한 부분, 암 덩어리가 자랄 수 있는 이 부분에 끊임없이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도닥이고 그 어떤 좋은 감정들을 막 전파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현재적 기록이다. 그래서 막 다른 매체에서도 할 수 있는 말들은 최대한 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GV를 다니면서 깨달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기 관객분들한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구미에서 이렇게 GV 한 적 있나요?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장항준 감독 한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GV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오늘 내가 큰맘 먹고 질문 한번 더 해주고 싶다.
궁금한 거 있었다. 혹시 계실까요? 뭐 이제 감독에게 물어보고 싶다거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거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럴까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제 친구가 밥을 먹다가 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가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산에서는 소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소가 여물을 먹는 그 이미지를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그게 왜 쓰고 싶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안 되는데 뭔가 정서적으로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는 이분들의 현재적 삶은 그냥 소가 여물을 먹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수사도 많고 구호도 많은데 그거는 결국은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소를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저는 제 영화에 나왔던 후보들 이 두 분을 포함해서 그분들 보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었어요. 편집을 할 때도 그 영주에서 막 제가 비클로즈업 샷을 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막 여기가 크게 이제 화면에 잡히는데 그 눈동자가 엄청나게 형형하거든요. 사람의 눈동자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형형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엄청 썼더니 제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네, 그런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목련꽃을 제가 사실 벚꽃 같은 거 별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목련꽃을 한 컷을 썼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임미애 그때 그 당시 후보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 목련꽃을 썼는데 그 목련꽃을 목련의 뒤에서 잡은 컷이에요. 그게 목련이 이쁘게 핀 앞컷이 아니라 목련을 지탱하고 있는 목련 뒷가지들이거든요. 그 컷을 딱 보는 순간 아니 신동신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이게 왜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그 컷을 꼭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컷 다음에 나오는 컷이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막 비옷 입고 막 이렇게 율동 연습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목련의 뒤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목련 가지 같은 분들이거든요. 뭐 나름대로 뭐 연출에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했던 연출의 의도를 막 지금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해봅니다.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많이 다른 게 어서 말을 해 이 영화 이 노래가 들어갔는데 전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길게 어떤 선거 장면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GV 하기 전에 영화관에서 보기 전에 미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제 밤 12시 반까지 제가 따로 봤거든요. 근데 이 홍주영 감독님이 200시간 이상 찍었을 거예요. 아마 전체로 하면. 그래서 제 발에 200시간 넘으니까 이거를 2시간으로 압축하려고 하면 얼마나 버리는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민주당 당원들 선거운동 할 때마다 한 번씩 돌려보게 5부작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이거 하면 이 친구 눈 빠지고요. 편집도 거의 이 친구가 많이 했고요. 자막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영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국제영화제니까. 근데 오늘은 한국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 영화 보면서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다 알아들었지만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여기서 36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다 알아듣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 말들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그걸 다 적은 걸 보면서 얘도 나랑 친하게 지내더니 이렇게 다 알아듣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손가락 폭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손가락 폭탄을 6월달에 또 다시 한번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 또 민주당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지 대구에서 김부겸
대구시장이 나올지, 그다음에 영덕 군수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혹여나 구미시장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번 바뀌었던 것처럼. 선거운동하면 안 되는 거죠. 손가락 폭탄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40분인데요. 마지막으로 막 저기서 자르라고 막 이렇게 막 신호가 막 오고 있는데요. 임미애 국회의원 되시면서 이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친구를 또 만나셨잖아요. 평생 지기. 이 친구와 제가 42년 지기 친구인 것처럼 제가 임미애 후보님의 그 현수막을 다 뜯어갔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큰 현수막 다 뜯어가서 잘라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50개가를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거 아니고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선거운동 하시라고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사용되어지는 현수막 같은 거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임미애 국회의원으로서 잘 활동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김영건 전 국회의원님께서 38%를 얻은 39%였나요? 49%로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두 분의 손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2022년도에 농사 짓는 분 맞구나. 소 키우는 분 맞구나. 이렇게 정직한 손을 가지고 여태 고향을 지키고 그리고 정치를 해오셨구나. 그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미에서 특별한 시작을 하는데요. 마침표도 될 수 있고 우리 홍조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소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당부,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저나 김영권 제 남편이 뭔가가 다른 사람이어서 선거를 치렀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 충분히 채워졌다거나 뭐가 남달라서 이렇게 지역에서 민주당을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조금씩 부족한데 단지 내가 발딛고 선 곳에 조금 더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다수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하시고 싶어요. 예. 편안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내가 서울수도 보고 오늘도 봤지만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다큐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판다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노력했다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이 경상도에는 편향성 때문에 임 의원이나 또 우리 김영건 의원이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지금은 임 의원께서는 또 제가 보니까 너무 여성스럽고 아름다우면서도 투지력 있고 강한 아주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한번 의미를 가지시고 노력해 보시고 또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건 의원님은 앞으로 어떻게 저는 요번에 시장을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 시장에 안 나오시고 또 엄청 좀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시장 안 나오시면 앞으로 장관이라고 하면 나오셨다가 다시 장관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추천된 농축산부 장관 후보였었는데 다음 장관을 한번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 이 지역에 국회의원 나오시면 100%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편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도 마찬가지고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지금 점수를 따고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 장세홍 시장이 이제 나왔는데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에 좀 많이 넣으시고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미애 의원이나 김영건 의원께서 정말 대한민국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높은 위치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정림 시의원 이번에 참 많은 과거에도 하시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또 열심히 하셨고 이제 새로 또 하시려니까 또 여기 계시는 분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협조하셔서 우리 장세홍 시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글을 좀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감독님 좀 팔아가지고 명함을 하나 받아서 언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언어를 좀 해야 되겠고 저도 지난날에 시련과 고통 거절한 A4 용지에 좀 수십 장을 써놨습니다만 아직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재주도 없고 또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협력해서 도와서 한번 영화를 한번 만들어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10만 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의 힘이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신 감독님께 감사의 의미로 와, 너무 예쁜데요. 네, 임미애 후보이실 때 그 앞에서 나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라고 얘기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당신을 향해서 환하게 웃었던 거 봤어? 하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시는 거 봤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민주당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또 민주당원들 앞에서 열심히 강력한 지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